백스윙으로 올라갔을 때 내 왼손이 지금처럼 그립을 다 잡고 있어야 돼요. 호킹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왼손이 지금처럼 이렇게 뜨기 때문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프로의 왕초보 골퍼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레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백스윙 시의 코킹입니다. 코킹의 정도, 그 다음에 코킹의 타이밍, 언제 코킹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백스윙 시의 코킹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넣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스윙 시에 코킹이 없게 되면은 이 헤드가 탑에서 백스윙을 완벽하게 완성시켜주는 요 꺾어지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헤드가 많이 안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원심력이 그만큼 채가 코킹을 해가지고 넘어갔을 때보다는 적게 되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비거리를 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이 엄청 좋아가지고 회전으로 다 백스윙을 커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조금씩의 코킹은 백스윙을 할 때 넣어 주셔야지 공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멀리 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해주셨으면 해요. 코킹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그대로 손목만 위로 꺾어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요게 바로 코킹입니다. 이거를 비틀어서 올린다거나 이렇게 눕혀서 올린다거나 하게 되면은 백스윙을 올라올 때 올라오는 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올바른 코킹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대로 잡은 상태 그대로 손목만 위로 꺾어주는 게 올바른 코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드레스를 하시고 나서 백스윙을 가시잖아요. 회전을 통해서 백스윙을 가시게 되면은, 자, 테이크백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 테이크백의 두 손이 허리춤 쪽에 왔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코킹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광배근 얘기했죠. 제가 광배근 쪽을 밀어서 회전을 주고 이 두 손이 허리춤에 왔을 때 코킹, 허리춤에 왔을 때 코킹해서 이거를 유지해서 나머지 백스윙 탑까지 가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회전을 해서 허리춤까지 왔으면은 그때 코킹해서 이거를 유지해서 올라가준다. 그러면은 나머지 회전이 들어감과 동시에 이 샤프트가 조금 더 일자까지 백스윙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모양으로. 근데 만약에 코킹이 없는 스윙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모양의 백스윙이 나오겠죠? 아까랑 다르게 채가 넘어가는 모션이 없다 보니까 내려올 때 원심력을 크게 받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회전이 없이 그냥 코킹만, 얼리 코킹이라 그래가지고 코킹의 타이밍을 너무 빨리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얼리 코킹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스윙이 전반적으로는 이런 느낌의 회전이 많이 없는 팔로만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코킹의 타이밍도 내가 진짜 몸이 너무 뻣뻣해 가지고 회전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회전 이후에 코킹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자, 앞에서는 백스윙의 타이밍, 허리춤에서 백스윙을 해줘야 되는 그 타이밍의 설명을 드렸었다면, 이번에는 코킹의 정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백스윙으로 올라갔을 때 내 왼손이 지금처럼 그립을 다 잡고 있어야 돼요. 호킹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왼손이 지금처럼 이렇게 뜨기 때문에, 자, 보이시나요? 호킹을 많이 넣게 되면 왼손이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이거랑 요거랑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코킹을 진행을 하는데 자꾸 이쪽 손이 뜬다, 그러면 코킹에 대한 정도를 조금 줄여 주셔야 돼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는 그립을 다 잡고 있는 정도의 코킹만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코킹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스윙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잘 됐을 때의 모양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회전 이후에 허리춤에서 코킹이 올라가는 스윙이에요. 자, 이번에는 코킹이 없는 스윙. 자, 코킹을 최대한 하지 않아 볼게요. 코킹을 많이 안 하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풀리는 동작도 같이 병행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힘을 주면서 다운블로우로 눌러치는 동작도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얼리 코킹 있잖아요. 코킹을 시작과 함께 꺾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얼리 코킹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자, 확실히 스타트와 함께 손목을 바로 쓰다 보니까 회전이 들어갈 타이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손만 들었다가 내려 찍는 그런 스윙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아이언은 잘 맞겠죠, 이런 스윙들이. 근데 우드나 드라이버, 우드류 좀 긴 채들로 갔을 때는 찍어치는 그런 샷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드라이버는 아이언과 다르게 같은 타이밍에 코킹을 해도 그 정도가 조금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허리춤에서 같은 타이밍에 손목을 꺾어도 드라이버는 채가 좀 더 길기 때문에 꺾이는 각도가 아이언보다는 조금 덜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회전 이후에 허리춤에서의 약간의 코킹이 조금 들어가 주면은 조금 더 큰 스윙의 아크, 큰 아크를 그리면서 스윙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도와주게 됩니다. 자, 바로 쳐볼게요. 자, 회전으로 스타트한 후에 허리춤에서 코킹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었고, 자, 이번에는 드라이버도 코킹이 없는 스윙. 뭔가 막대기처럼 그냥 통으로 왔다가 통으로 가는 느낌의 스윙이에요. 확실히 힘을 쓰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옆에서도 아이언과 드라이버 모양들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잘 됐을 때의 모양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코킹이 없는 스윙. 소리서부터 조금 둔탁한 느낌이 많이 나고 힘을 좀 전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자, 드라이버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드라이버는 빠르게 코킹이 된 모션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넓게 테이크백을 할 때는 코킹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헤드가 돌아가지 않게끔 헤드면이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온 상태에서 허리춤에서만
살짝 코킹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방금 제가 연습했었던 모양처럼 공 치기 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타이밍들을 유지해서 연습을 해주시면은 일관성 있는 코킹 타이밍을 만드는 데 도움을 좀 줍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었던 백스윙을 갔었을 때 여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오버스윙이 되면서 여기가 떨어지게 되죠. 이건 너무 과한 코킹이고요. 왼손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연습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될 듯 싶어요. 오늘은 제가 백스윙을 진행을 할 때 코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리 코킹이랑 코킹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회전을 주는 백스윙 안에 어느 정도의 코킹이 같이 들어가 주면은 거리 면에서도 있어서 또 도움이 많이 되고 백스윙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전에 백스윙 때 코킹을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에 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연습을 진행해 보시면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백스윙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늘 그랬듯이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